일단 공통부터 볼게요. 공통 중에서 3점짜리 질문 할 만한 거 있니? 19번? 말고는 없어? 네. 19번 말고는 다 괜찮아? 네. 이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6월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이번 9월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평가원이 정수 조건을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좋아했어. 정수 조건은 원래 이제 좀 교육청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평가원도 그걸 좀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수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니네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야. 얘가 분모가 x-a를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위에 놈도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fx가 x-a의 전체 제곱에 여기 뒤에 있는 2차식은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더하기 8 이렇게 놓는 게 낫겠지, 그치? 이렇게 놨을 때 이제 f1이 10이다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정말로 극한값이 1이다 이것도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저 극한값 먼저 한번 계산을 해주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위에 있는 놈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것만 남겠지, 그지? 왜냐면 x-a의 제곱이 이제 날라갈 거거든. 그럼 밑에 남는 건 fx야.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fa 분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c 이렇게 될 텐데 fa는 사실 내가 잘 알고 있어. 뭐야? 8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이다. 그러니까 내가 쓸만한 조건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c 요놈이 8이다. 난 요거 하나 알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f1이 11에 그러면 1을 한번 집어 넣어보자고. 그러면 1-a의 제곱 1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8 요놈이 이제 12인 거니까 1-a의 전체 제곱에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다? 4다. 일단 이거는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얘네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해. 요거 말고는 사실 준 조건이 아예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거를 풀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얘를 아무리 연병질을 해서 연병을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문제를 못 풀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런 거야?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뭘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수 조건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일단 생각을 해두고 그럼 정수 조건을 가지고 저렇게 조건이 부족한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 이 식을 먼저 놓고 볼 거냐 이 식을 먼저 놓고 볼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정수일 거고 얘도 정수일 거잖아. 그걸 곱했을 때 4가 된다라는 조건을 써먹는 게 대부분 이제 부정방정식 문제 풀이 해법이고 1-a의 전체 제곱이다 보니까 얘는 양수지. 그러면 양수 곱하기 양수가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양수예요. 얘도 양수고. 그러면 될 수 있는 그 조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된다면 그것도 양수밖에 안 된다면 1, 4, 2, 2, 4, 1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정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또 제곱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판단되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양의 정수 A의 순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때 A는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겠지. 이때 A는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그죠? 그리고 B는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B 더하기 C는 어떻게 되니? 얘네가 4여야 하니까 이제 B 더하기 C가 3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상황이에요.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와 B가 정말로 다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A는 일단 괜찮아. B, C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이때 만약에 요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4 더하기 2A, 2B 더하기 C 요 놈이 8이 되니까 요게 이제 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2B 더하기 C가 4가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 순서상 잡아보면 B가 1이고 C가 2다. 정수 조건 다 만족하지? 괜찮지? 얘는 어때? 이제 A에다 3 한번 집어넣을게. 9 더하기 3A 더하기 아니 3B 더하기 C 이 새끼가 8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 계산해보면 한번 빼볼까? 이제 2B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네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순서상도 안 된다는 소리. 그래서 A가 2고 B를
B가 1이고 C가 2다. 요 조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F3은 여기다 각각 맞는 숫자를 대입해서 3을 대입하면 된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3점짜리 치고는 사실 좀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정수 조건을,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을 위주로 내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서 조금 이거는 오버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 문제를 경험치를 갖고 간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정수조건 문제에 부닥쳤을 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요 놈을 가지고 먼저 한번 내가 체크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경험치 하나 쌓아왔다 생각해. 알겠지? 지워도 돼요? 영어돼. 또 3점짜리는 질문할 거 있어? 없으면 4점으로 넘어갈게요. 9번부터 볼게요. 오늘 보면 첫째 항이 2분의 7인 수열 AN과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 이제 여기 있는 시그마가 내가 좀 꼴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갈 거냐면 SN으로 좀 바꿔줄 거야. 이 SN 빼기 이제 첫째 항이 2분의 7이라고 줬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고 5 SN-1이다. 좀 정리를 하면 2SN-7 더동이 5SN-3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지? 이거 가지고 내가 A10을 구해라라고 하니까 당연히 뭘 쓸 거야? S 빼기 SN-1은 AN이다 이걸 쓸 거야. 근데 쓰려고 보니까 얘네 어때요? 개수가 서로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얘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유의미한 결과는 좀 얻어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 좀 괜찮겠지?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데 2 이상의 자연수이니까 여기 n, n-1 들어가는 거에다가 n-1을 대입하는 건 사실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는 건 괜찮은 거야. 근데 n-1을 집어넣게 되면은 2 이상의 자연수인데 이제 n-2가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변변 빼주자. 빼면 어떻게 돼? 2a n 플러스 1 이퀄 5a n이 되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 2분의 5 an이니까 얘는 뭐야? 귀납적으로 정의된 등비수열이잖아. 초항이 2분의 7이고 공비가 2분의 5니까 A10이라는 놈은 초항을 2분의 7로 가지고 공비가 2분의 5인데 그걸 이제 9번 겪었을 테니까 그래서 2의 10승분의 7 곱하기 5의 9승이다. 답이 4번. 끝나요? 오케이? 맞은 사람? 오케이. 9번부터 이렇게 정답률이 갈리는 문제는 좀 나는 쉽지 않다고 봐. 또 니네가 못하는 애들은 아니고. 10번 보죠. 10번 문제는 사실 10번에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뒤에 문제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나는 이 문제 진짜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해. 되게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해. 요즘에 이제 평가원이 고1 내용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문제를 내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한 거야. 바로 어제죠? 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집합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그지? 집합은 중복된 원소를 한 개로 센다. 그러니까 얘의 원소가 2개라고 하더라도 이걸 만족하는 그 집합의 원소, 해당되는 원소가 반드시 2개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이 집합을 좀 분석을 해보자. 이 집합을 분석 못한 애들이 꽤나 많아. 자, 어떻게 분석을 할지 보세요. 이 집합의 원소는 x가 아니야. fx야. 그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 집합의 원소는 fx인데요. 그런데 그 fx에 들어가는 x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 x-2가 0이 되거나 또는 0부터 x까지 ft, dt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를 찾아주세요. 까지가 끝이 아닌 거라고. 를 만족하는 x에 대하여
fx들을 모두 모아보니 두 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지. x가 20합의 원소가 아니라 fx, 다시 한번 말하면 함수값이 원소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위에 조건을 한번 보자. 최고차에서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니는 그래프를 일단 어떻게 잡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가 2, 마이너스 2, 여기가 0, 뭐 이런 느낌으로 잡았죠? 얘네가 그래서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양의 넓이, 음의 넓이가 공존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체크를 했지, 그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를 한번 구해보자고. 오케이? 일단 x-2가 0이라고 했으니까 x는 2, 얘는 일단 추가가 될 거예요, 그지? 그리고 요 방정식 한번 풀어보자. 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x가 0일 때가 있겠죠. 그치? 위끝 아래끝 똑같이 0일 때가 있을 거고 또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있겠지. 무슨 소리야? 애초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넓이가 0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를 계산을 해도 당연히 0이 될 거야. 근데 이게 끝인가? 그건 아닐 거예요. 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당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2가 유일한 해가 되는데 일로 가면 어떻게 돼? 무조건 얘의 넓이와 똑같은 넓이에 해당하는 어떤 알파라는 값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x는 알파까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알파가 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x가 몇 가지야? 4가지야. 그지? 게다가 x는 지금 중복된 놈이 하나, 둘, 셋 벌써 중복이 안 되는 놈이 벌써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버로 A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함수 값을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f2, f0, f-2 그리고 f-알파 이렇게 들어갈 때 얘네 4개 중에서 뭐라는 거야? 결국 가지수만 생각하면 얘네가 두 가지라는 소리라고.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야. 겹치는 게 많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f-2랑 f0은 누가 봐도 다른 거 아니야? f-2랑 f0은 누가 봐도 다르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두 가지로 일단 끝난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모르는 값인 f2와 f-알파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흡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f2는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 근데 알파는 누가 봐도 요거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잖아. 근데 그 함수값이 똑같으려면 누구랑 똑같겠어? 얘랑 똑같겠어? 아니에요. 얘랑 똑같을 거야. 어? 얘랑 똑같을 거야. 얘가 이건 아직 안 본 거야. 그러면 f2가 f0이랑 똑같을까? 애들 생각을 해보고 여기 높이가 이렇게 똑같으면 그렇게 되면 f-2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얘를 적분한 결과가 똑같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냥 누가 봤을 때 그냥 난 누가 봐도 이렇게 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럼 알파 훨씬 2가 여기일 수도 있다. 그런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은 그치 알파가 충분히 엄청 커지겠지. 오케이. 그럼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 뭘 체크해주면 돼? 그리고 알파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풀려요? 요 fx라는 놈은 사실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원래는 어떻게 그려진 놈이다? 대칭적으로 여기가 y축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2였고 얘가 2였고 이런 느낌이 요 식을 잡아줄 때 fx라는 놈을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 a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가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내가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하래. 결국 마이너스 k는 몇이니 물어보는 거잖아. 어떻게 구해줘? 결국 이렇게 되는 놈들 중에서 0부터 2까지 얘를 적분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3분의 8 a 마이너스 2k가 되겠지. 이게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k가 3분의 4a가 돼. 내가 구할 최소값은 마이너스 k니까 답이 마이너스 3분의 4a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칭성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고.
10번 맞은 사람 있냐? 넘어갈게요. 요 집합을 분석하는 게 조금 빡센 문제였어. 11번 보자. 이것도 15분 나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려웠어, 솔직히. 맞은 사람 있냐? 그럼 15분 정도는 아닌가 보다. 농담이고요. 잘했네.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위와 실수비에 대해서 a제곱하기 b제곱의 값. 곡선 요거와 직선 y는 n 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요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an의 최대값은 a13이다. 요 조건을 각각 하나하나 어떻게 파악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봐. 일단 얘는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 자체가 요 탕후루 고치가 y는 b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주기만 한번 그려볼게. 그려보면은 여기 최대값은 뭐가 되죠? a 플러스 b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요 그림에서 나는 여기 있는 a 사인 더하기 b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게 어때? 주기도 바뀌어. 근데 지금 제가 정의된 영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0부터 2파이까지 돼 있잖아. 그럼 봐봐. n이 1이면 몇 주기가 그려져? 한 주기가 그려지고, 2면 두 주기, 3이면 3주기, 4는 4주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면 n이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n이 1이면 얘는 그냥 한 주기만 그려질 거야. 근데 y는 1이 지금 어디 그려지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y는 1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1은 뭐야? 2가 되는 거야. 두 군데서 만나잖아. 근데 그럼 봐봐. 내가 만약 y는 2일 때 그 y는 2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2는 뭐가 되겠니? 4가 되겠죠? 왜 그런 거야? 지금 이거랑은 두 점에서 만나거든? 근데 n이 2면은 얘가 몇 주기 그려진다고? 두 주기가 그려진다고. 그러면은 얘가 두 주기 그려진 놈에서 교점이 두 개씩 생기니까 그러면 4개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라. 괜찮죠? 그러면 선생님 AN이라는 놈은 항상 n이 크면 클수록 이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어차피 얘가 두 개가 그려지든 한 개가 그려지든 어쨌든 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점은 많아질 테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AN의 최대값이 A13이에요. 13일 때까지가 최대고 그 이후로는 최대가 안 나온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n이 커지면 커진다고 해서 얘가 많아지긴 많아지지만 n이 커진다는 소리는 얘도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됐을 때 요 위로 가버리면 얘가 아무리 주기가 많아봤자 어때? 교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n이 완전 커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그럼 13일 때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 13일 때는 어떻게 돼야 얘가 최대가 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y는 13이 어떻게 그려져야 일단 가장 큰 값이 되겠냐. 그치?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느낌이 되어야 일단은 최대에서 만나겠지. 근데 14는 그럼 최대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14는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거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그려질 거야. 그지? 그렇게 그려질 텐데 y는 14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여기는 y는 13이고 y는 14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위에 그려진다는 거야. 근데 붕 떠야만 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정확히 이렇게 그림을 내가 올라가게 그려. 이렇게 접해도 상관없는 거야. 한 개씩 생겨도 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 14개야. 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6개라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든 게 맞고 최대값이 13인 건 어쨌든 변함이 없으니 나는 이 식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 요 최대값인 a 플러스 b가 13에서 14 사이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a 플러스 b가 정확히 14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 점에서 10 만나는 거고. 만약에 14보다 작고 13보다 크게 되면은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a 14가 어떤 상황? 여기가 y는 14인 상황. 이런 느낌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불만이니?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A 더하기 B는 14겠네. 그래서 풀었어. 왜 그러겠어? 보기를 봐봐. A는 자연수예요. 근데 B는 실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거든? 근데 제곱해서 더했는데 이렇게 나와. 대충 자연수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 물론 뭐 실수 B가 막 루트 막 31 이렇게 돼서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아 몰라 그냥 씨발 이렇게 가. 안 되면 그때 범위로 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왜냐면 이렇게 놨을 때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건 있잖아. 그리고 니네 몇 번이지? 21번 문제도 마찬가지지. 21번 문제도 범위로 이렇게 막 부등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쉬운 거는 그냥 숫자 하나 잡아보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야. 이따가 해설을 하겠지만. 하여간에 그냥 A 더하기 B를 한번 14로 잡아봤어요. 13은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저 조건을 어떻게 쓰지? N은 1부터 5까지 AN이 14다. 저 조건을 어떻게 쓸까? 지금 봐봐 내가 여기가 Y는 13이라는 사실은 알겠어. 그지? 그러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기본적으로 얘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밑에 있을 때 N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내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결국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한번 체크를 해봐요. 얘네는 내가 만약 한 주기만 본다고 생각을 해봐. 한 주기만 보면은 교점의 개수는 최소 몇 개? 0개. 한 개도 되고요. 두 개도 되는 거야. 맞지? 근데 그러면 n이 1일 때는 결국 교점의 개수가 0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두 개거든? 근데 만약에 n이 2면 어때? 교점의 개수가 0개도 되지만 2개, 4개로 계산이 되지 않냐? 왜? n이 2면은 2주기만큼 그려질 거거든. n이 3이면요? 3주기만큼 그려질 거고 4주기만큼 그려질 거고 5주기만큼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리고 n은 점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n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0, 0, 0, 0, 0 가다가 갑자기 1, 1 찍고 그 다음에 2, 2, 2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0, 0, 0, 0, 0, 0, 1, 2, 2, 2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야 돼. 그럼 그 0과 1과 2에 해당하는 놈이 0과 1과 2에 해당하는 놈이잖아. 얘네를 전부 다 계산을 했을 때 다 더했을 때 14가 나오려면 나는 0, 0, 0, 1,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렇게 맞는 조합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지? 범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나는 B라는 놈이 자연수라고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범위가 안 맞아서 어떻게 됐던 거야? 0에서 1을 지나는 순간이 사실 없었던 거야. 0에서 바로 1로 갔던 거야.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마침 근데 얘는 있었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라고 나는 확정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교점이 1개가 되는 순간이 n이 4일 때니까 얘가 몇인 거야? 4가 된다.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B가 9고요. A가 5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겠지. 제곱해서 더하면 답이 106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됐니? 이해돼? 괜찮아? 범수야 작았다 그러다. (12번) 봅시다. 12번은 내가 너무 야매로 풀었어. 그래서 니네가 이 풀이를 이해를 할지를 모르겠는데 진짜 야매로 풀었거든? 저희도 라면 너네도 야매로 풀었어? 케이스 하나 그냥 바로 다 보고 나는데 그래서 맞은 사람? 그래요. 진놈들이. 자 볼게요. 일단 최고창에서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gx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연속 조건 나오자마자 뭐해? 얘가 갈라진 부분에서 넣고 똑같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나온 fa가 뭐니?
2a-5가 나왔었나? 응. 그리고 fa 플러스 2는 2a-1이 떴어요. 그러니까 난 이걸 보고 바로 확신을 했어. 둘 중에 하나는 꼭지점이겠구나 라고 확신을 했어. 그 이유는 최고창에서 1이잖아, 맞지? 근데 최고창에서 1인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 x좌표 몇만큼 차이나? 이만큼 차이나. 근데 y좌표가 몇만큼 차이나? 4만큼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내가 1, 1, 2, 4, 3구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소재지. 인정해? 오케이? 근데 만약에 2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으면 4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2가 여기 있으면 4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4가 정확히 만족이 된다면 얘네는 무조건 꼭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a랑 a 플러스 2 중에 무조건 a 플러스 2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 함수값이 더 작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a, 2a 마이너스 5라는 거야. 얘가 a 플러스 2, 2a 마이너스 1. 바로 이렇게 갔어.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뭘 봐야 돼? 방정식 gx-1을 얘의 실근의 개수가 1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네.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a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차피 fx의 그래프를 따라갈 거야, 그지? 근데 여기 가운데는 내가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놈도 사실 2차 함수거든? 최고차에서 몇인 2차 함수?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야. 그럼 봐봐,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차이가 2일 때, 봐봐, 차이가 2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2일 때 높이 차이가 4여야 되거든. 얘는 최고차에서 2야. 여기 2면 어때? 8만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여기에 달라붙겠냐? 그러지 않을 거야. 어떻게 달라붙어야 돼? 2일 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라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놨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돼? 어쨌든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그냥 위로 볼록하게 아무렇게나 그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gx=-1의 실근의 개수가 1이다?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2a-5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a는 2다. 그러면 fx가 뭐야?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야. fx 구해. 마지막으로 난 뭐 해야 돼? g 2분의 5 구해. 근데 a가 2라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g 2분의 5라는 놈은 여기다가 2분의 5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야. 2분의 5를 넣어보면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얘네가 없어져요. 결국 최종적으로 g 2분의 5는 뭐 구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 f의 2분의 5 구하라는 거고, fx를 내가 여기다 구했으니까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래프 개형 유추하기가 편했다. 뭐 때문에? 이놈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의 개형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사실 이 문제가 정확히 4로 안 나눠 떨어져 있어도 사실 문제는 풀 수 있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a-5고 여기가 2a-2야. 3차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2라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붙이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만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2, 4가 너무 숫자가 이뻐서 그냥 바로 꼭지점에다가 달라붙게 한 그런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다들 야매로 풀었다는 게 이렇게 푼 거야? 저 기분 잘 생각하고 그냥 그냥 시작해. A일 때 마이너스 1겠지. 미친놈들. 그건 너무 근거가 없잖아. 아니 왜냐면은 A가 A 플러스 2보다 더 작잖아요, 무조건.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무조건 A에서 극소원을 가리겠지. 근데 어제 그래프는 저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굳이 꼭지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문제를 푼 거야? 그래. 살짝 봤습니다. 넘어갑시다. 13번. 난 13번이 되게 아쉬운 문제야. 좀 아쉬운 문제. 왜 아쉬운 문제인지는 풀면서 좀 설명을 할게.
여기가 4K고 여기가 K고 여기가 루트 3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의 값도 주지 않았냐? 여기가 3분의 2파인가? 뭐 이렇게 주지 않았어? 그치?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럼 난 K를 구할 수 있어요. 그치? K를 구해보면 뭐가 나와? 루트 7분의 1인가? 이렇게 떴을 거야. 내가 그래서 루트 7분의 4 이렇게 떴을 거라고. 이렇게 떴을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지금 A, D를 뭘로 잡았대요? 지름이 되게끔 잡았대. 그러면 여기가 지름이고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수직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 이거 삼각형의 외접분의 반지름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서 얘분의 얘 해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면 여기가 2가 뜰 거야. 여기가 1이 뜰 거고.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결국 반지름 그러니까 D 얘의 반지름 R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떤 조건으로 나와 있냐면 요렇게 요 직선을 연장한 놈에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구해라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R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했을 때 R은 1보단 작은데 3분의 1이 되기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답이 3분의 2다 라고 해서 맞은 새끼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렇게 푼 애들이 좀 많더라고. 그렇게 풀었니? 그래. 1보단 작긴 한데 3분의 1은 안 되지 않을까 이제 3분의 2.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의 배열이 좀 아쉬웠다. 좀 그래. 여기 이제 대충 5분의 3 정도만 추가해줬어. 했을걸? 근데 3분의 1, 3분의 2, 1 뭔지를 알았길래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수능에는 이렇게 찍기 쉽게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진짜 계산해서 푼 사람은 있어? 풀었어? 좋아요. 나는 어떻게 갔냐면, 그러니까 니네도, 그러니까 일단 내 풀이를 보여줄 테니 니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너네도 한번 공유를 좀 해줘. 알겠지? 나는 일단 이렇게 가봤어. 결국 내가 R을 보려면 R의 길이를 보려면 R을 포함한 이 삼각형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접한다는 조건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그러니까 수직이기 때문에 요 직각 삼각형을 어떻게든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마음만 먹으면 6가지 정도를 다 할 수 있는 삼각형이잖아. 각세개, 변세개 다 할 수 있는 삼각형이다 보니까 내가 수직을 갖고 있다면 여기의 각을 구해보면 여기의 각이랑 어차피 막국지각으로 똑같겠다. 그래서 요 각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해봤어. 또 여기를 세타로 한번 나올게.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어떻게 구하겠어? 사인분의 얘 그리고 사인분의 얘 이게 똑같다. 이걸 가지고 사인을 구해보면 루트 7분의 2가 떠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도 세타가 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 세타도 루트 7분의 2 이렇게 뜬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먹지? 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여기다가도 수선을 한번 내려봤어. 그렇게 되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길이 R이죠. 여기 길이 몇이야? 1-R이죠. 그리고 여기 길이 내가 R에 대해서 삼각비 쓰면은 여기 길이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얘네가 뭐야?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쓰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얘가 사인이 어떻게 된 거야? 루트 7, 2, 루트 3 이런 비율 관계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근데 저 삼각형은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R인 거야, 맞지? 길이가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넘어가려면 2가 R이 되려면 2분의 R을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3이라는 길이도 어떻게 바뀐 거야? 2분의 루트 3 R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 R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피타고라스 2분의 루트 3R 미안 2분의 루트 3R 그럼 삼각비를 쓰면 어떻게 돼? 여기가 2대 루트 3대 1이 되잖아. 맞아? 여기가 2대 루트 3인 건 확실하잖아요. 2대 루트 3 그러니까 여기가 1일 거죠. 그러면 R에다가 2를 나눈 값이 1-R일 거죠. 그러니까 R이 3분의 2 이렇게 구한 거 됐죠?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했다 라는 친구 있나요?
어떻게 했어? 저는 코사인 붙였어요.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썼어? 그러니까 C2까지는 2분의 루트 7 R로 해놓고 이제 각 DC를 구할 수 있어요. 각 D, C, E 여기를 어떻게 구하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코사인 붙였어요. 아 그걸로 코사인 법칙을 썼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뻔수는? 똑같이 똑같이 했어?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가도 돼요.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애들이 생각할 법한 그런 풀이라고 생각은 드네. 얘를 일로 막 해서 이렇게 막 피타고라스 쓰고 이것보다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해됐어? 14번. 14번 문제는 물만 빨리 써오고 해설을 할 때. 이거 맞으면 나도 마지막 거 없었어. 진짜 76번. 치는 새끼들 10 하고 한 55%. 이런 거 퍼센트.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거 준 거야. X가 폰. TN이 벌써 있어. 함수값을? 먼저 보내는. 나도 함수값을 나도 TN이랑 또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딱 비교하는 게 사실 대단 이거. 아니 비교하는 거 봅시다. 14번. 얘가 0이 아니고요. 프라임 0이 0이 아니고 실수 전체 지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지금 요걸 한번 봅시다. 이건 뭐 별 볼 일 없는 조건이에요. 얘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뭐야? fx가 f-x랑 똑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fx가 -f-x랑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볼까? 우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기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우함수일 거면 끝까지 우함수고, 기함수일 거면 끝까지 기함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런 거야? 그게 뭐야? 함수 갈아타기라는 똑같은 개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얘가 우함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얘가 기함수고, 선택적으로 그냥 골라 먹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 얘가 x는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 얘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x가 1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1을 집어넣어봤자 뭐 내가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fx라는 건 결국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x는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면 얘도 미분이 가능하고 얘도 미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얘를 양면을 한 번 더 미분해. f'(x) 더하기 f'-x. 여기다가 x는 1을 집어넣었을 때 f'1 더하기 f'-1이 뭐가 떠야 된다는 거야? 0이 떠야 된다는 거야. 왜? 극대일 테니까. 최대값을 가지는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대일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얘 시꼬라지를 볼래? 결국 fx는 무조건 기함수 아니면 우함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갖고 가는 놈이라고 했어. 그러면 x가 1일 때는 x는 1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는 fx가 프라임 x는 기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생각해봐. 봐봐. f'1 더하기 f'-1이 0이래. 얘는 어쨌든 기함수 아니면 우함수 둘 중에 하나라고 무조건. 근데 f'이라고 마이너스 f'-1이라고 똑같으면은 얘는 기함수 구간에 있다는 거야? 우함수 구간에 있다는 거야? 기함수 구간에 있다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x가 1일 때의 주변은 기함수일 거야.
기함수 파트에 x는 1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그냥 좀 교과서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뭔 말인지 x는 1을 포함한 1 근방에서 얘는 기함수다. 이해가 돼? 문제 풀 때 당연히 내가 씨발 이렇게 풀었겠냐? 나 이렇게 썼어요. x는 1쪽에서는 기함수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럼 봐봐. f'x가 기함수라는 소리는 fx가 무슨 함수라고 봐도 되는 거지? 우함수라고 봐도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네? 뭔가 이상하다. f 프라임?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f 프라임 1쪽이 기함수다. 잠깐만. 왜 갑자기 헷갈리지? 2분을 했어.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떠야 돼. 얘가 똑같다. 얘가 기함수 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는 또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얘가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랑 얘가 똑같이 0이라서 우함수 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만이 생기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된다. 일단 요거는 0이다. 이렇게만 바라보자. 그래서 넘어가자. 그 다음에 내가 더 볼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나 보니까 f' 0이 0이 아닐까? 이 조건을 왜 줬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네 기함수하고 우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우함수 y축 대칭이지. 내가 여기다 y축 대칭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데 f' 0이 0이 아니게 되게끔 한번 그려봐. 어떻게 그려줘? 그러니까 무조건 대칭이면서 여기서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 다 0 떠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f' 0이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0 쪽에서는 기함수로 그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3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그냥 모든 순간에서 기함수가 되게끔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본 거야. 어쨌든 이쪽이 기함수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뭘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예요. 얘는 x는 1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하거든? 근데 그 최대값을 가지는 순간이 x는 1 제외하고 다른 데서 더 생기면은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보니까 내가 x를 요 그래프를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요 그래프는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x를 존나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fx의 값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졸라 커질 거야. f-x의 값은 무지하게 작아질 거야. 그러면 무지하게 큰 값에서 무지하게 작은 값을 빼니까 어떻게 돼? 얘는 엄청 커지는 거겠지? 그럼 x는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수 있겠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것도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얘가 결국 끝까지 갈 때는 최고 차이 해수가 1인 3차 함수는 무조건 여기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지? 근데 얘가 더 이상 무한대로 갔을 때는 최대값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겠어? 얘는 기함수 쪽으로 그러니까 무한대 쪽이 기함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뭘로 연결이 된다? 우함수 쪽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얘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생겼다고 내가 유출을 한 거잖아. 그랬을 때 얘는 그래프가 어느 정도 기함수를 유지를 하다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우함수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우함수로 넘어가려면 얘 그래프가 막 이렇게 가야 돼. 그치? 맨 끝쪽을 생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 갔다면 우함수 쪽은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얘네가 만날 수가 있나?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는 난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 그럼 얘네가 만나려면 결국 얘가 지금 양수 쪽으로 그려지게 내가 일부러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쪽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얘네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접하는 거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해봐.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내려가도 상관없어.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요 구간 쪽에서는 무슨 함수가 돼?
기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요 구간 쪽에서는 우함수가 된다. 이 개형을 보이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바로 끝난 거야. 이거 되네? 넘어가자. 이렇게 가. 이 구조가 이해가 돼? 괜찮아?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원했던 건 x는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순간이었거든? 그럼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려면 얘는 이렇게 간 놈과 이렇게 간 놈의 함수값 차이가 저거 아니야? 그럼 함수값 차이가 언제 최대가 돼? 여기서 최대가 되지?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는 여기서는 함수값 차이가 없는 거지, 그치? 함수값 차이가 없고 여기가 최대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될 테니까 fx가 x-3의 전체 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그죠? 그럼 문제에서 뭘 요구한 거야? fx의 최소값을 구해라. 여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기함수잖아. 어떻게 보면 돼? 여기의 값이나 여기 값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f1을 구해보니까 4가 뜯어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구나 라고 해서 답이 3번이다. 왜? 태규 왜 절망에 빠져있어? 여기 이상한 거 있어. 그래서 답을 그냥 4? 아니 그 이해랑 저랑 그 fx 마이너스 fx 그 최소값이 그래가지고 그 fx의 최소값이 아니라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의 최소값이 제의 최소값을 구한 거야? 그 0이잖아요. 그러네. 와. 그래서 그냥 답을 5번이라고 한 거야? 네. 개형까지는 구했는데? 네. 아쉬운 거지. 구조는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기함수 쪽, 여기가 우함수 쪽. (15번) 볼게요. 15번은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지. 15번을 보면요. 난 처음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얘를 보고 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AN을 구하는 게 중점인 문제에서 저기서 그냥 S 빼기 SN-1을 하면 AN을 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제를 보자마자 10초 만에 들었어. 너네도 당연히 그 생각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때? 숫자가 족같아서 와 에반데 다른 방법 없나?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너네들한테 이제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방법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무조건 답은 나오는 구조야. 맞지? 근데 이 문제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 해서 나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해봤어. 니네한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안 나오는 거야. 해봤자 얘가 이제 대충 어쨌든 2차 함수니까 등차 수열의 합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상수항이 0도 아니야. 그럼 그걸로 어떻게든 이어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리 봐도 뾰족하게 니네한테 이제 납득시켜줄 만한 해설은 SM 빼기 SM-1밖에 없는 거야. 이상하다. 답지를 봤어. 그 새끼도 그렇게 풀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지 같은 거야. 그냥 계산량만 늘려놓은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그냥 AN 를 구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m 더하기 7 그러니까 n이 0보다 2보다 크거나 그때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A2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지. 근데 A2는 사실 여기다가 2 바로 집어넣으면 사실 나오기는 해, 그지? 그래서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더라? 2 집어넣으면 A2가 n 플러스 1이 뜨더라. 그리고 A3을 계산을 해보니까 n-2가 떠요. 뭐야? 그럼 A1은 뭐야?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요. 이제 결국 n만 구하면 바로 A2 나오는 거잖아. n은 뭘까요? 어떻게 구해? 이거 이용해서 구한 거야. 그럼 A8이랑 A9도 구해야 되잖아. A8이랑 A9를 그럼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이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숫자 대입해서 이제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 A8이랑 A9가 나온다.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굳이 이거 n으로 계산해서 AN을 직접 완구해도 되는데요? 어차피 A8이랑 A9 구하려면 여기다가 8 집어 그게 씨발 이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그냥 그렇게 계산을 2번 할 바에 그냥 한 번에 일반항 만든 다음에 그냥 A8이랑 A9를 그냥 그대로 대입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 라는 거. 이거 말고 더 신박하게 푼 사람. 그래서 저는 3번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너네는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전에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를 풀 때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생각했을 때 1분 만에 니네 머릿속에서 나온 풀이가 있어. 근데 그 새끼가 더러울 것 같아. 그래서 풀이가 한 4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이거가 이거 맞나? 좀 더 색다른 방법 없을까? 해서 생각을 좀 더 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예를 들어 4분 정도 고민을 했어. 그렇게 해서 풀이가 1분 만에 끝났어. 어떤 게 이득이야? 난 무조건 이게 이득이야. 왜 그래? 이건 100% 공부야. 근데 얘는 4분이 걸린 게 존나 행운이에요.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 진짜로 1년이 걸린다는 게 진짜 좀 그래. 내년 수능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조건 니네가 생각하는 씨발 이렇게 풀면 풀리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맞나?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가세요. 알겠어? 지금은 이제 이과 애들이 미적분만 하잖아. 나 때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을 다 했을 당시에 그때 기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기하 문제가 29번으로 무조건 고정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그때 공간도형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좌표로 풀면 시간이 존나 오래 걸리더라도 무조건 문제가 풀려. 무조건 문제가 풀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비상대책으로 항상 좌표로 문제 풀기를 항상 연습을 해왔단 말이야. 왜냐면 무조건 풀리긴 하니까. 근데 한 번 풀면 한 20분 걸려요. 진짜 한 문제가 한 20분 걸려. 근데 29번에 20분을 투자를 하기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나는 20분을 얼마나 빨리 끝느냐에 따라서 30번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근데 수능 29번을 딱 마주쳤을 때 좋겠다. 생각이 안 나. 어떡하지? 씨발 이거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멈추지 않고 생각 1분 만에 그냥 좌표로 풀었어. 진짜 20분 걸렸어. 맞았어. 그럼 된 거 아니야. 30번은 당연히 틀렸죠. 근데 29번 그렇게 고민해서 29번 틀렸어. 30번 틀렸어. 그리고 나 수능 27번 실수로 틀렸거든. 확통인데. 그래서 결국 나 92점 나왔어요. 1컷이야 1컷. 1컷 맞았어 나. 수능. 하여간 그것만 아니었어요. 27번 틀린 것만 아니었어. 30번 틀리고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하여간 만약에 그때 이거 생각하고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요? 2등급이었어. 2등급 딸이가 내가 니네들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재수했는데도 2등급 딸이가 니네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어때? 가오상하잖아. 아쉽긴 해. 그러니까 그리고 노가다성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가세요. 좀만 쉬었다 가자.